전해드린 대로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낸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방화범이 범행 당일에 체포된 후에 상당히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5월 31일에 지하철 5호선에서 화재가 났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심지어 그게 방화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인이 누군가 봤더니 60대 남성이었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기절한 것처럼 누워있다가 들것에 실려서 부상당한 사람인 것처럼 실려 나오다가 경찰에 의해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왜 체포가 됐느냐? 손이 까맣게 그을렀었대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들도 저 사람이 불냈다 이렇게 증언해가지고 5월 30일 아침 9시 45분에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궁금한 게 도대체 왜 방화를 했는가 봤더니 조금 전에 이제 기사에 나온 것처럼 이혼 소송을 했는데 그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소송이 있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황당한 건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당신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죽을 뻔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더니 이야기를 했더니 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결국 아무도 안 죽지 않았냐? 오히려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여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르면 오늘 이제 구속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는데 일단은 구속 여부 어떻게 될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그 처벌 수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일단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이 범죄죠. 지하철 사고는 과거 이제 대구 지하철 사고에 이게 기억이 있으니까요. 2003년이었죠. 중대한 범죄이고 가장 중요한 건 도주 우려입니다. 범죄 혐의가 중대하면 중형 선고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보여져서요. 아마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이제 처벌에 있어서는 현조 건조물 방화, 그러니까 건물이나 이 전동차 안에 불을 지르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데요. 이때 사람이 다치는 상해가 발생하면 5년 이상 무기징역입니다. 근데 지금 다행히 중상해 많이 다치신 분은 없지만 20분 정도가 지금 다치신 걸로 나왔다고 하면 현조 건조물 방해 치상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5년 이상의 형이 예상되고요. 과거 2014년 서울 3호선 방화 사건 때도 비슷한 사고였는데 그때 5년이 나왔거든요. 아마 그보다 더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60대 남성에게 전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고요. 재산 피해가 재산 피해로만 3억 3천만 원인데 그 열차 한 량은 일부 소실이 됐으니까 이걸 고치든지 바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두 량도 그을음이 끼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수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금액만 3억 3천만 원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 전에 조기현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20명이 넘는 사람이 이제 다쳤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한 치료비,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하면 3억 3천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저 사람이 배상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회사가 보험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보험 처리는 될 것 같고요.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청구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재산이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재산이 없다라고 하면 상당 부분은 배상이 구상이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당시 지하철 열차 안에는 승객 400여 명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서 조기현 변호사님이 짚어주셨지만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와 이번 화재 사건을 좀 비교하는 상황이 많은데 이번 화재는 솔직히 기관사와 승객들이 굉장히 침착하게 대응을 했다. 이 지점을 굉장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5호선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대응도 침착하게 잘 됐고요. 그 대구 참사 이후에 이 지하철 안전 대책이 잘 마련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 같이 있던 시민들이 바로 기관사에 알려서 이 바로 맞은편 차선에서 전철이 통과하지 않도록 했고요. 바로 또 소화기를 들어서 이제 진화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2003년 사고 이후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 가연성 재질로 이 좌석들이 돼 있었는데 불연성, 난연성 재질로 다 바꿨기 때문에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좌석으로 옮겨 붙지 않은 겁니다. 그게 참 천만 다행이었고요. 그리고 지하철 공사에서도 3달, 4달에 한 번씩 이 객실내
실제 화재 사고에 대한 대응 훈련을 계속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가 잘 이루어졌고 시민들의 협조도 매우 잘 이루어져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 투표한 60대 선거사무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아연실색하게 했던 사건인데 법원도 그만큼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굉장히 황당한 사건 예. 아닌가 싶은데요.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거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게 사전투표가 29일, 30일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29일 사전투표를 어디서 했느냐? 강남구 대치동에서 했는데 남편의 신분증으로 먼저 투표를 하고요. 한 5시간 정도 인터벌을 두고 자신의 신분증으로 또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적발했는가? 황교안 후보 이제 사퇴하셨지만 황교안 후보 측의 참관인이 저 사람 그 투표한 것 같은데 또 한다 해가지고 경찰에 알렸고 수서경찰서에서 긴급 체포를 했는데 네. 저 사람의 정체를 알아봤더니 이제 60대 여성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무원이었대요. 예. 그 강남구 보건소의 계약직 공무원인데 계약직 공무원이니까 이번에 선거 사무원으로 또 활동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선거 사무원이 저렇게 부정 투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연실색할 만한 일이고 엄중 처벌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60대 선거사무원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요. 대리투표가 불법이다라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까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보세요? 예,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죠. 아마 투표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저 정도의 경험을 갖고 또 과거 선거 사무원 경력도 있다고 하면 대리 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건 몰랐을 리 없다고 봅니다. 예. 공직선거법에는 사위투표죄라고 해서 성명을 사치하거나 허위의 성명을 날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가 있는데 매우 중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야 하는 중대 범죄로 보기 때문이고요.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선거 사무원입니다. 가중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아마 최대 7년까지의 형이 처벌받게 돼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남편의 이 성명을 명의를 예. 해서 대리투표를 한 거기 때문에 사전에 이걸 기획하고 공모했는지 이 부분은 아마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텐데 어찌됐든 본인이 이런 대리투표를 한 것만으로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좀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리 부실에 따른 신고가 이어지면서 한 시민단체가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을 무더기로 고발하기도 했다고 해요. 네네. 이게 서울시나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 등을 그 고발을 했는데 혐의는 무엇이냐? 직무유기죄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했다. 예컨대 지금 보면요. 회송용 봉투 등에서 이재명 후보로 기표가 이미 끝난 그런 투표용지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지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런데 고발된 사람들 중에 서울시 선관위 위원장, 경기도 선관위 위원장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누구냐? 현직 법원장들이에요. 현직 법원장들이 선관위원장을 하니까 비상근으로 하니까 저런 일 벌어지는 거 아니냐.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또 누굽니까? 대법관 아니겠습니까? 예. 노태학 대법관이 이번에 또 사과를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선거 후에 이런저런 잘 밝힌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법적 절차를 하겠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매번 소를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고 또 고치겠다.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도대체 언제까지 대법관한테 들어야 되는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